푸르스름한 새벽빛이 깔린 시장 골목. 복희네 식탁의 셔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올라간다. 주인 명자는 수십 년간 다져진 능숙한 손길로 앞치마를 질끈 동여맨다. 오늘 메뉴는 사위 진석이 제일 좋아하는 소고기 장조림과 달래, 오이 무침이다. 명자는 정성껏 고기를 삶고 기름을 걷어내며 혼잣말을 중얼거린다. 이 서방이 요즘 부쩍 수척해졌단 말이야. 시청일이 고되긴 고된 모양이지. 명자에게 사위 진석은 단순한 사위 이상이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키운 딸 유이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버팀목이자 시장 사람들에게 우리 사위가 시청 공무원이잖아라고 은근히 자랑할 수 있게 해주는 멋진 사위였다. 명자가 정성껏 싼 도시락 가방을 들고 딸의 집을 찾는다. 진석은 정갈하게 다려진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며 명자를 반갑게 맞이한다. 어머니 새벽부터 고생스럽게 뭘 이렇게 또 싸우셨어요. 그냥 저희가 사 먹어도 되는데. 사 먹는 게 어디 집 밖 같나. 이 서방 요새 얼굴 반쪽 됐어. 자, 이건 사무실 가서 동료들이랑 나눠 먹어. 이 서방 기 살아야 우리 유이도 기 사는 법이니까. 어머니 덕에 제가 직장에서 사랑받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석은 유희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출근길에 오른다. 그 뒷모습을 보며 명자는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하지만 그 미소는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 가게로 돌아가려던 명자는 신호등 앞에 멈춰선 진석의 차를 우연히 발견한다. 분명 시청 방향과는 반대쪽이다. 의아함에 걸음을 멈춘 명자의 눈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들어온다. 조수석 문이 열리고 화려한 차림의 젊은 여자가 자연스럽게 올라탄다. 진석은 그녀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넘겨준다. 유희에게 보여주던 미소와는 다른 욕망이 섞인 눈빛이다. 명자의 손에 들려있던 빈 보자기 뭉치가 바닥으로 툭 떨어진다.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우리 이 서방이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진석의 차는 명자의 바람을 비웃듯 시청이 아닌 교회 모텔촌 방향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진다. 명자는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멸치똥을 따다가도 배추를 절이다가도 아침에 본 그 다정한 손길이 떠올라 가슴이 방망이질 친다. 결국 명자는 확인을 해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날 저녁 명자는 진석이 야근한다는 핑계로 늦는다는 전화를 받자마자 딸의 집으로 향한다. 유희가 잠든 사이 명자는 진석의 서재와 옷가지를 조심스럽게 살핀다. 셔츠 깃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바지 주머니를 뒤진다. 그러다 세탁 바구니 깊숙한 곳에 처박힌 진석의 여벌바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영수증 하나를 찾아낸다. 영수증에는 평일 오후 2시 시내 중심가의 최고급 주얼리숍 이름이 찍혀 있다. 결제 금액은 350만 원. 항목은 다이아몬드 목걸이. 유희의 목에는 그런 목걸이가 없다. 명자의 심장이 차갑게 식는다. 공무원 7급 월급으로 350만 원짜리 목걸이를 일시불로 긁는다? 이건 명백한 신호다. 다음 날 명자는 반찬 배달을 핑계로 진석이 근무하는 시청 인허가가를 찾는다. 아이고, 우리 이 서방 주려고 잡채 좀 넉넉히 해왔네. 다들 좀 나눠 드셔. 우와, 김 주무관님 장모님 오셨네. 김 주무관님 지금 외근 나가셨는데 요새 부쩍 외근이 잦으시더라고요. 우리 이 서방이 큰 건 맡았나 봐요. 명자는 짐짓 웃으며
동료들의 반응을 살핀다. 그러다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진석의 책상 위 메모지를 발견한다. 수진 7시 오피스텔 앞. 명자는 그 메모지를 움켜쥐고 시청을 빠져나온다. 밤 7시. 명자는 메모에 적힌 오피스텔 앞에서 잠복한다. 1시간쯤 지났을까 진석의 차가 나타난다. 차에서 내린 여자는 아침에 봤던 그 여자다. 진석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익숙하게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간다. 명자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한다. 이서방 내 놈이 어떻게 우리 유이한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명자의 세상이 무너진 건 그로부터 이틀 뒤였다. 딸 유이가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쓰러져 하혈하며 병원으로 실려갔다. 임신 8주차 어렵게 가진 아이가 유산된 것이다. 명자는 피범벅이 된 딸의 바지를 보며 정신없이 울부짖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진석은 연락 두절이었다. 3시간이 지나서야 진석이 나타났다. 셔츠는 구겨져 있고 목덜미에는 미처 지우지 못한 붉은 립스틱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어머니 유이는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명자는 진석의 뺨을 세차게 휘갈기며 이 짐승 같은 놈아, 내 자식이 죽어나갈 때 너 어디서 뭐하고 있었어? 어디서 누구랑 뒹굴다 이제야 나타나? 진석은 눈빛이 흔들리지만 곧 평정을 되찾으며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 세종시 출장 갔다가 연락 늦게 받은 거예요. 정말이에요. 병상에 누워 겨우 눈을 뜬 유이가 그 광경을 본다. 유이는 이미 알고 있었던 듯 힘없는 목소리로 말한다. 엄마 그만해. 나 다 알아. 그 사람 휴대폰에서 봤어. 내버려둬. 이제 아무 상관없어. 유이야, 그게 아니고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진석은 유희의 손을 잡으려 하지만 유희는 혐오스럽다는 듯 손을 뿌리친다. 명자는 그 순간 깨닫는다. 내 딸은 이미 지옥 속에서 혼자 견디고 있었다는 것을, 사위의 성실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이 내 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것을. 명자는 병실 밖 복도로 나와 벽을 짚고 선다. 눈물은 이제 나오지 않는다. 대신 혈관을 타고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진석아, 너는 우리 딸의 아이만 죽인 게 아니야. 너는 내 믿음과 우리 유이의 인생을 죽였어. 이제 내가 보여주마. 반찬 가게 할망구가 배추만 절이는 게 아니라 인간 쓰레기를 어떻게 절여버리는지. 명자는 곧바로 가게 실장에게 전화를 건다. 실장님, 내일부터 가게 문 닫아요. 그리고 우리 단골 중에 흥신소하던 박 사장 있지? 연락처 좀 보내줘요. 명자는 가게 문에 내부 수리 중이라는 팻말을 걸고 본격적인 작전에 돌입한다. 그녀가 노리는 것은 진석의 가장 큰 약점, 바로 공무원으로서의 안위와 퇴직 후의 욕망이다. 명자는 가게 단골이자 전직 고위 공직자의 부인인 정 여사를 포섭한다. 정 여사는 명자의 사연을 듣고 흔쾌히 조력자가 되어준다. 명자는 정 여사를 통해 진석에게 미끼를 던진다. 시청 인허가과에서 근무하며 늘 고위직의 눈치를 보던 진석에게 퇴직 후 연봉 3억이 보장되는 재단 이사직의 달콤한 제안이 들어온다. 물론 그 배후에는 명자가 설계한 가짜 투자법인이 있다. 진석은 정 여사가 소개한 회장님을 만나기 위해 고급 한정식 집으로 향한다. 진석은 회장님이 건네는 신도시 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조금만 흘려주면 이사직은 당신 것이라는 제안에 넋이 나간다. 명자는 옆방에서 진석의 비굴한 웃음을 지켜본다.
더 웃어둬라. 그 웃음이 내 마지막 유언이 될 테니까. 진석은 이제 제정신이 아니다. 내연녀 수진에게 이제 곧 우리 세상이 온다며 호언장담한다. 그는 명자가 흘린 가짜 정보를 진짜라 믿고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인 맹지를 사기 위해 돈을 긁어 모은다. 심지어 아내 유희 명의의 아파트 담보대출 서류까지 위조하기에 이른다. 유희는 엄마 명자의 지시에 따라 철저히 속아주는 연기를 한다. 진석은 명자가 고용한 사채업자에게까지 손을 뻗어 10억을 빌린다. 그는 시청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인허가 관련 기밀 서류를 유출하여 가짜 회장에게 넘긴다. 명자는 이 모든 과정을 고성능 카메라와 녹취록으로 기록한다. 진석은 자신이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명자가 정교하게 짜놓은 거미줄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꼴이었다. 명자는 내연녀 수진을 조용히 반찬가게로 불러낸다. 수진은 처음엔 적반하장으로 나왔지만 명자가 내민 수진의 과거 사기 전가와 진석이 유희의 명의를 도용한 증거를 보고 사색이 된다. 명자는 수진 앞에 5천만 원이 든 돈 가방을 던진다. 진석이 그놈 이제 끝났어. 너까지 같이 감옥 갈래? 아니면 네 돈 받고 그놈 비자금 장부 나한테 넘길래? 수진은 망설임 없이 돈 가방을 선택한다. 명자는 수진을 통해 진석이 그동안 얼마나 조직적으로 뇌물을 받아왔는지 그리고 유희를 얼마나 비하해왔는지 담긴 녹취 파일을 확보한다. 수진은 마지막으로 진석에게 오빠, 우리 들킨 것 같아. 일단 해외로 도망가자라는 가짜 문자를 보내 그를 고립시킨다. 명자는 가게 뒷마당에서 묵은지를 꺼내며 읊조린다. 사람 마음도 이 묵은지처럼 오래 삭히면 변하는 법이지. 하물며 저런 가벼운 사랑이야 오죽하겠어. 드디어 시청 감사실과 지역 신문사에 진석의 비리 의혹이 대대적으로 제보된다. 뇌물수수, 공문서 위조,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 명자가 수진을 통해 심어놓은 가짜 정황까지 더해져 진석은 순식간에 파면위기에 처한다. 진석의 사무실은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가 사들인 땅은 영원히 개발될 리 없는 쓸모없는 숲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사채업자들은 시청 로비에서 진석의 멱살을 잡고 소란을 피운다. 진석은 수진에게 전화를 걸지만 번호는 이미 없는 번호다. 유희 역시 집 도어락 번호를 바꾸고 종적을 감췄다. 진석은 마지막 희망으로 장모 명자를 떠올린다. 장모님은 돈이 많으니까 가게를 담보로라도 빌려달라고 하자. 진석은 비에 젖은 생쥐꼴이 되어 명자의 반찬가게 지하 작업실로 기어들어온다. 지하 작업실은 고춧가루와 멸치 젓갈의 비릿한 냄새로 가득하다. 명자는 하얀 소복 같은 앞치마를 입고 거대한 대야 앞에 앉아 배추를 절이고 있다. 여긴 왜 왔어?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사기를 당해서 지금 많이 곤란해요. 유희도 연락이 안 되고 제발 돈 좀 빌려주세요. 제가 다시 공무원 복직하면 다 갚을게요. 진석은 명자의 발치를 붙잡고 오열한다. 명자는 차갑게 웃으며 식탁 위에 수진이 넘긴 녹취록과 불륜 사진 그리고 진석이 위조한 대출 서류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다. 진석의 울음이 멈춘다. 이게 다 어머니가 꾸민 건가요? 아니, 네가 한 거지. 나는 그저 내가 차린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야. 진석은 궁지에 몰리자 본색을 드러낸다. 그는 바닥에 침을 뱉으며 명자를 향해 소리를 지른다.
이 노인네가 진짜. 그래, 내가 바람 좀 피웠다. 유이 그 멍청한 년이랑 사는 게 얼마나 고역이었는지 알아? 애 떨어진 것도 잘 된 거야. 그딴 유전자 닮은 애 나와봤자 뭐 하겠어. 돈 내놔. 내 인생 망친 값 내놓으라고. 명자의 몸이 파르르 떨린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옆에 있던 양념이 가장 독하게 밴 포기김치 한 포기를 집어든다. 배추 포기 사이사이에는 생강과 마늘, 그리고 청양 고춧가루가 버무려진 시뻘건 속이 가득 차 있다. 너 방금 뭐라 그랬어? 내 딸이 내 귀한 딸이 뭐? 돈 내놓으라니까. 진석이 명자의 어깨를 밀치려 하는 순간 명자의 팔이 허공을 가른다. 철퍼덕. 묵직한 포기김치가 진석의 왼쪽 뺨과 눈, 입가에 정확히 장렬한다. 시뻘건 김치 국물이 진석의 하얀 와이셔츠를 피처럼 물들인다. 고춧가루가 눈에 들어간 진석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군다. 명자는 멈추지 않는다. 나머지 한 포기를 더 집어들어 이번에는 진석의 정수리에 내리꽂는다. 이건 내 딸 눈물값이다. 이건 내 죽은 외손주 몫이야. 이 더러운 입으로 감히 누굴 모독해? 명자는 대야에 남은 시뻘건 김치 양념을 통째로 진석의 머리 위로 들이붓는다. 진석은 이제 인간이 아니라 거대한 김치 덩어리처럼 보인다. 맵고 아린 양념이 그의 온몸을 파고든다. 명자는 숨을 몰아쉬며 말한다. 평생 지워지지 않을 거다. 내 놈 몸뚱이에 밴 이 추악한 냄새는. 새벽녘 경찰들이 지하 작업실로 들이닥친다. 김치 양념으로 범벅이 된 채 구석에서 덜덜 떨고 있는 진석을 경찰들이 체포한다. 명자는 담담하게 경찰에게 증거가 담긴 USB를 넘긴다. 몇 달 후 법정에서 진석은 징역 7년과 추징금 15억을 선고받는다. 그의 공무원 연금은 박탈되었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되었다. 감옥에서 그가 받는 배식판에는 항상 시큼하게 쉰 김치 한 조각이 올라오지만 그 김치를 볼 때마다 속이 울렁거려 구토를 일으킨다. 다시 평화를 찾은 복희네 식탁. 명자는 딸 유희와 함께 손님을 맞이한다. 유희는 이제 배가 제법 불러있다. 새로운 생명이 찾아온 것이다. 명자는 정성껏 씻은 백김치를 유희의 입에 넣어준다. 어떠냐? 시원하지? 엄마 정말 시원해. 속이 다 뚫리는 것 같아. 두 모녀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짓는다. 밖에는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고 명자는 다시 배추를 씻으러 뒷마당으로 나간다. 비릿한 젓갈 냄새가 아닌 싱그러운 채소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우며 이야기는 막을 내린다. 바람난 사위에 대한 응징에 속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